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은 내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옆구리, 허벅지, 팔 등 부분 비만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22세 여대생입니다. 옆구리, 허벅지 안쪽, 팔 바깥쪽에 살이 집중되는 이유는? 하고 물으셨네요. 혈액순환이 원인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물으셨고요. 옆구리 살은 옆구리 근육 운동을 하면 해결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다지기 시 지방 재분포가 일어나 지방이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또 물으셨고요. 상체 운동으로 유방이 커지는 원리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살은 내 몸의 피하 지방이 되겠죠. 네, 그런데 내 몸에는 피하 지방 외에도 내장 지방, 간의 지방, 간에도 이제 지방이 낍니다. 그걸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죠. 근육 내에도 지방이 낍니다. 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사람의 근육을 잘 못 보는데 소의 근육은 잘 보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꽃등심 또는 마블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지방이 분포를 하죠. 그 중에서도 피하 지방의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의 체중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잉여 지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성인 여성의 적정 지방은 체중의 20%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지방이 있다면 그걸 잉여 지방이라고 하죠. 이분은 현재 여기 언급은 안 하셨는데 저체중이세요. 네, 저체중인데 저체중이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잉여 지방이 20%를 넘는 경우,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20% 넘는 경우, 그러니까 잉여 지방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를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넘지를 않고 적정 지방이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겠죠. 조금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마른 비만인 경우는 체중을 적정 체중까지 늘리면서 운동을 해서 길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뼈와 근육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 비만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피하 지방이 적은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이 지방이 뼈와 근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은 지방 그대로 있고 많은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비만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적정 지방 또는 적다 이런 경우에는 체중만 적정 체중으로 늘리는 겁니다. 체중만 늘려도 이때는 이제 체중을 늘리면 지방, 뼈, 근육이 다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체중만 늘려도 다 모자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방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늘어난 지방이 분포가 적은 부분, 그러니까 마른 부분 쪽에 주로 축적이 됩니다. 이 같은 원리로 또 부분 비만이 해결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언급한 혈액순환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옆구리에 기름이 꼈다고, 이거는 이제 뱃살이 꼈다고 복근 운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거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지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거죽에 있는 피하 지방을 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옆구리 운동한다고 옆구리에 있는 피하 지방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다지기 시 지방의 재분포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인데요. 네, 감량을 하면은 전신의 피하 지방이 다 적어지죠. 다 빠지죠. 네, 거기서 갖다 먹으니까요. 그런데 적은 곳은 다 일정하게 빠졌는데 적은 곳은 아무래도 더 말라 보이겠죠. 그리고 많은 곳은 빠졌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감량을 했을 때 부분 비만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감량이 끝난 다음에 다지기를 하잖아요. 다지기는 뺀 체중을 그대로 두면서 내 몸의 쓰기를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을 늘리면은 기초대사량이 같이 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만큼 먹는 양을 늘려가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봐서는 먹는 양이 늘려가는데 체중은 절대 안 찝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다지기죠. 이 과정에서 먹는 걸 점점 늘어나니까 모자란 곳에는 지방이 더 축적이 되고 남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빠집니다.
네, 그래서 부분 비만이 두드러졌던 부분이 다시 상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을 갖다가 지방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에서 없는 쪽은 더 축적이 되고 있는 쪽은 빠져나가는 거지만은, 네, 이렇게 크게 봐서는 지방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지방의 재분포라고 합니다. 상체 운동으로 유방이 커지는 원리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의 재분포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원리는 유방 아래에 가슴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유방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 뿔입니다. 낯선 사람 근처에 가면 몸이 굳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30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앞사람이 뒤를 돌아보거나 작은 소리, 움직임 등에도 몸이 경직되고 놀란다고 하네요. 남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거나 피하거나 짜증내거나 어떤 사람은 일부러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데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고2 때 지금 이제 30세가 됐으니까 한참 전, 한 뭐 10년, 10몇 년 전 얘기겠죠. 고2 때 뒤에 있던 애가 의자를 발로 툭툭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었다고 하네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 그 당시는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학생 때는요, 다 이제 노는 걸 좋아합니다. 네, 놀리는 것도 좋아하죠. 그런데도 재밌다는 듯이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됐다고 하네요. 심장검사는 정상이었고 정신과 약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지, 심장 CT나 MRI를 받아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이 문제는요, 병이 아닌 사람에 대한 내 몸맘의 지나친 반응입니다. 심장병이 전혀 아니죠. 심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심장에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또 심장검사를 한다고 CT검사나 MRI 검사를 한다고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공황장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이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공황장애 아닐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걸 이제 문제시라고 합니다. 문제시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원래 생긴 게 아니라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의심을 하고 그걸 걱정을 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 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왜 내 몸마음이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 첫 번째는 힘듦과 지나침, 예민한 몸마음, 과거 기억,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네, 이 네 가지가 내 몸마음이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항상 완치료는 뭐예요? 네,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증상을 일으킨, 그러니까 증상은 지금 내 몸마음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으킨 이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 몸마음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이동을 해도, 놀기를 해도, 모임을 해도, 운동을 해도 10% 덜하기. 그럼 덜한 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쉬어서 내 몸마음에 소진했던 기력을 갖다가 회복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내 몸마음 회복 훈련입니다. 이어서 당연히 둔감 훈련을 해야 되겠죠. 다 강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하기야 쉽게 하기입니다. 새로 하기는 네, 과거를 지금 고2 때를 갖다가 계속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걸 기억하니까 새로 하기가 아니고 과거 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 하기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늘 새로 하기가 시작합니다. 나 그래. 네, 뭐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 그래. 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하기입니다. 쉽게 하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게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일이 힘들고 일상이 힘들고 뭐 이동이 힘들고 하루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훈련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일과 일상을 쉽게 하기. 네, 쉽게 하기에 대해서도 닥터가 많은 강의들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남을 의식하는, 내 몸을 만든 다음에 남이 또 문제잖아요. 네, 남을 해결하는 훈련이 바로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은 이번의 문제는 낯선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부러 낯선 사람 만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처음에는 정말 뭐 증상이 심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놀리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내가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나잖아요. 일부러 낯선 사람을 더 만나잖아요. 만날수록 내 몸맘에 그 반응이 줄어듭니다. 네, 점점. 그래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남들하고 관계없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하는 훈련. 네, 이걸 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나 훈련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뭐 낯선 사람 만나도 자유롭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을 배려해야 되겠죠. 배려도 하고, 대처도 하고, 적절하게 관계도 하고, 이걸 또 이제 고다음 단계 남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뿐입니다. 2년간 공황과 불안 생각에 시험 준비는 거의 못하는 23세 여자 임용 고시생입니다. 일주일 전 인터넷에서 자신이 1년 전 미용실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증상을 공황장애 같다고 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은 거지 무슨 뭐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서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공황과 불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거나 TV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불안해지고 또 다시 자신이 불안해질까봐 또 겁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네요. 운동을 하면은 그 생각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 미용실 사건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내 모습에 대해 뭐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얼마간 그랬겠죠. 뭐 몇 분이건 뭐 10분이건 이렇게 그랬겠죠. 그리고 이러다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증세는 공황이 아니고 불안의 증세인데 이러다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아까 이 전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내가 공황이 되지 않을까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네. 이분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2년 전에 친구들이 다 휴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혼자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남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방학 때 갑자기 다시 1년 전 영화관에서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이 되겠죠. 네, 진짜 사건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됩니다. 이때도 그 영화를 방학 때 이제 갑자기 생각으로 난 겁니다. 네, 이때도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공황장애가 아닐까 또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네, 2년 전에는 이제 생각만 한 거죠. 네, 3년 전에는 또 이제 증세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관에서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서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증세가 공황장애가 맞는지 불안을 경험했던 미용실 다시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네요. 네, 뭐 2번의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죠. 네, 생각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불안, 생각과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입니다. 공황은 절대 아니죠. 네, 공황 증세가 아닙니다. 불안에 있었다면 그때가 불안의 증세죠. 자, 이런 증세들 또는 이런 생각과다 이런 것들이 또 왜 올까요? 지금 이 시기에 이는 다시 이분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예민한 몸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과거를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저는 제가 거꾸로 갔습니다.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다들 과거부터 시작해요. 네, 과거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이 시나리오 갖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을 갖다가 굉장히 생생하게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에 대한 부담입니다. 네, 이것들이 어울려서 생각을 더 많게 만드는 거죠. 네, 해결 방법은요. 내 몸만 회복 훈련, 둔감 훈련, 그리고 심숙면 훈련.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또 새로 하기입니다. 과거 하기가 아니고 새로 하기. 나 그래. 예,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네, 공부가 제일 큰 문제죠. 공부 쉽게 하기.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시험 준비 쉽게 하기, 네, 수험 준비 쉽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만에 합격할 실력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분 경우에는요 3개월도 아닙니다. 1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월이니까 12월에 꼭 임용고시라 그랬죠. 네, 임용고시 말고도 시험 볼 게 있을 겁니다. 뭐 비슷한 시험이. 예, 그러면은 네, 아무 시험이나 지금 지원을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러면은 네,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잖아요. 네, 공부가 부담이 돼서 그 생각이 많은 거고요. 공부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줄어듭니다. 뭐 하던 운동은 계속해도 괜찮겠습니다. 넷째 분입니다. 2달 전 절친의 사망 후 몸이 돌을 짊어진 것 같이 무거운 72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짧게 쓰셨는데요. 모든 건강 상태는 베스트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네, 이분의 증세는 몸이 돌같이 무거워졌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느낌,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몸이 무겁다. 네, 몸이 무겁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몸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졌다. 몸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다 기력 또는 몸맘력이라고 합니다. 몸맘력은 몸력과 맘력으로 구성이 되죠. 몸을 움직이는 능력,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느낌은 이제 하나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라고 느끼지만은 의외로 다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건강이 베스트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몸이 돌같이 느껴지는데요, 무거운데요. 예를 들면은 100m 달리기를 갖다가 한 전속력으로 20m 달려보라고 하시면 정말 잘 달릴 겁니다. 근데 100m 달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 하시던 분이 그렇게 하면 힘들 테니까요. 전속력으로 20m 달리면은 몸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네, 맘력이 소진이 된 거죠. 네, 맘력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던가 아니면은 감정이 들끓는 겁니다. 네,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네, 상실감, 허전함, 재미없음, 우울, 허무함. 네, 이런 것들이 이 속마음에서 이제 들끓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력을 갖다가 소진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 몸이 아주 무겁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예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네, 몸은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네, 또는 감정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요. 새 친구 사귀기를 하세요. 네, 누구든지 간에. 다 오랜 친구가 좋다 그러지만요. 아닙니다. 새 친구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일도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네, 친구도 죽을 때까지 새로 사귀는 겁니다. 또 이미 있는 가족, 그리고 이미 있는 친구하고도 더 자주 만나고 더 잘 지내면 싸우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만나서 싸우더라도 꼭 뭐 알콩달콩 잘 안 지내도 됩니다. 네, 그것만 하셔도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또 아니면은 지금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뭐 일에서 재미를 더 찾으시든지 아니면 의미를 아니면은 일상에서 다른 일을 좀 해보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걸 해보시든지 뭐 여행을 하신다든지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해본다든지 새로운 운동을 한다든지 네, 등등 네, 이렇게 해서 삶의 재미 찾기를 시작해 보세요. 네.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은 다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